결론적으로 미국에게는요, 한국의 좌파 정권 탄생은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지금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스포 301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1,500원 뚫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정신줄을 놓은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 이거 모르겠다, 에라이 치워버리자, 나는 내 갈 길만 가겠다, 나 깜빡만 안 가면 돼,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예 경제 쪽으로는 보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계속 걷어 들여가지고 지 살 길만 강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이 정권 교체는 더욱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그렇냐?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미래 전쟁을 위해서 중국이 시나리오를 돌리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도 중국을 상대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7년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국방부와 CSIS의 이 워게임 보고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과연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을 것인가, 요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이 발칵 뒤집혀졌죠. 대한민국 언론들을 쭉 보면요, 주로 이 워게임을 돌렸는데 미국이 전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웃기고 자빠진 소리고요. 자, 미국 국방부 DOD가요, 2025년, 2026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 그리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워게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미국 국방부는 현재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027년 중국이 대만 침공 능력을 완성하는 운명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전쟁이 터지면 과연 누가 이기고 무엇을 잃게 될까? 일단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이 다른 방향에서 중국을 칠 수 있게끔 지금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나라 밖은 풍전등한데 안보는 눈 감고 삼단봉 손에 쥐어주면서 쉐쉐만 하고 있는 이재명을 보면서 빨리 저거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삶은 없어지겠구나, 이런 불안감이 드는데요.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요, 이 조직적으로 우파 유튜브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 커뮤니티가 지금 활성화돼가지고요, 지금 수익 정지를 먹는 쇼폼 계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수의 비밀병기를 살리는 힘은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다라는 거죠. 댓글 한 줄에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따, 이거 이재명 똥풍선에 묶어가지고 북한으로 좀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요, 실시한 2026년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 결과 냉혹합니다. 물론 승자는 미국인데요, 그냥 미국만 있다라는 게 아니죠. 미국, 대만, 일본 연합국의 승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국이 좀 빠졌죠. 요것도 좀 지켜볼 만합니다. 자, 미국, 대만, 일본 연합군의 승리. 다만 대만이 끝까지 항전한다, 그리고 일본이 일본 내 미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대만은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뭉친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미군 기지 바로 내주겠죠. 자, 여기서 플러스 한국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빵빵한 승리다. 그런데 이 침공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이 빠졌다라는 건 이미 2025년부터 한국을 회색 국가로 보고 대만 침공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에 아예 배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냐? 중국은 대만 점령에 실패합니다. 수만 명의 포로와 함께, 그리고 90% 함대가 괴멸될 겁니다. 그런 타격을 입어가지고요, 공산당 정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처뿐인 승리, 그러니까 항공모함 2척이 침몰하고요, 전투기 400여 대가 파괴됩니다. 수천 명의 미군이 전사하고요, 건국 이래 최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아따, 그런데 대한민국 안전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은요, 뭐가 두렵냐?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이요, 이 대만으로 이동한다. 대한민국 공백 상태, 안보 3단봉 들고 북한군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 그럼 북한은 이쪽에 전력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미사일 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한국을 제끼더라도 미국 의회는요, 벌써부터 이런 피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두 나라의 취약점을 보면 이 전쟁이 왜 도박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약점과 중국의 약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약점은 뭐겠습니까? 지금 대만 해협이 미국과는 거리가 있고 중국과는 매우 가깝다라는 거죠. 보급선은 길고 취약합니다. 그런데 고성능 대함 미사일 재고는 전쟁 며칠 안에 바닥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를 미국의 방산 능력이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최대 위기다라는 거죠. 여기서 방산하면 빵빵한 어디 한국이 들러붙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미국, 한국이요, 적극적으로 대만 해협에 개입해줘야 미국 본토에서 오는 그 시간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의 약점은 뭐냐? 실전 제로, 그리고 내부 부패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내에 그 제트기 연료 있잖아요. 그거를 뒤로 빼가지고 팔아먹다가 곳곳에서 막 불이 나게 됐습니다. 제트기 연료는요, 우리가 그냥 쓰는 주유하는 그런 기름하고 다르잖아요. 조그만 불 붙어도 다 폭발인데 그거를 뒤로 빼가지고 항공유를 팔다가 들켰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당한 군 내부에서 부패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중국 인민해방군 1979년 이후에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넘게 그냥 이제 시뮬레이션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켓군의 수뇌부가요, 숙청될 때 드러났는데 방금 말씀드린 미사일 연료 대신에 뒤로 빼고 팔아먹고 물을 채우는 수준으로 내부 부패가 일어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어떤 오작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기름 뒤로 빼서 다 팔아먹고 거기에다가 뭔가는 채워져 있어야 되니까 물을 채웠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쟁 나가지고 출격하죠. 상륙하기도 전에 미군의 잠수함의 손쉬운 표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2026년에 발표된 미국의 국방 전략 NDS는요, 이제 무조건적인 충돌보다는 거부적인 억제에 집중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뭘까? 미국은요, 한 번도 본토에 침략을 당한 기록이 없습니다. 전쟁의 역사가 내부적으로는 있었지만 외부의 침공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요, 주로 밖으로 향해서 전쟁을 해왔는데 이제는 본토 보강에 힘을 쓰자라는 겁니다. 미국 본토와 기지를 보호하는 차세대 방어망 골든 돔 구축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아이언돔,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90%를 제거하잖아요. 이 아이언돔 같은 것을 미국에 만들자라는 거죠. 그게 골든돔이다라는 명칭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요, 자기 지역에서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지라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이요, 전 세계에 지금 펼쳐져 가지고 각국의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미군 기지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땅덩어리에 가장 큰 미군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너네들 미군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각자의 이 방위를 책임지고 우리가 전쟁 났을 때 함께하는 구조로 가자라는 거죠. 미국이 다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거고, 너희들도 피 흘릴 각오를 하라라는 이 정신무장 트럼프의 압박이 이제 국방 전략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대만 해협의 위기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은 패권을 위해서, 미군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충돌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번영할 것인지 소멸할 것인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26년 국가 국방 전략 그리고 골든돔 체제와 맞물려 가지고요, 대한민국이 경제 안보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동맹의 가치 아니라 철학적 이익 비용에 관점을 두고 지금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비협조적인 정부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쿠팡 사태로 대한민국 눈밖에 났고요. 이재명 정가 사범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멈추고 부정선거가 찐찐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이만 나와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미국의 전략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편한 동맹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잔인하게 권력을 휘두른다라는 거죠. 돈을 더 내라. 방위비 분담금 이빠이 올릴 겁니다. 단순히 주한미군 유지를 넘어서요, 전략 자산, 전개, 비용까지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라. 너 반대편에 서야지. 미국 반대편에 배팅할 거야? 미국 편에 배팅할 거야? 정확하게 전략적 모성에 대해서 정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편 아니면 뭐 적이다 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했냐, 그냥 뭐 꼴보기 싫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연히 압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압박할 수단들은 차고 넘칩니다. 경제적 압박 있죠.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없다라는 것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폐쇄하겠죠. 통상에 대한 압박하겠죠. 수포 301조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급망 폐쇄 이게 무서운데 품앗이하고 사는 사람 아니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야 먹고 사는 우리나라. 기본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원을 들여와가지고 기술을 얹어가지고 가공해서 파는 게 우리나라가 돈 버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견제해가지고 중국 대열로 몰아넣는다라고 하면 반도체, 배터리, 핵심 공급망에서 당연히 한국이 어떻게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외면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한민국 핵심 산업이 다 제껴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날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두고 어떻게 핵심 산업을 사장시키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보적인 압박 분명히 있습니다. 지켜줄 가치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피를 흘리고 우리가 왜 돈을 써야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략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 한반도 전개를 중단함으로써 한국 내 안보 불안을 조성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정권의 지지율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재명 67% 지지율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지지율 조사하는 표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유명한 명태균식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이재명에게 아주 우호적이었던 사람들 표본 딱 두고 그 사람한테만 계속 전화기 돌리면 67% 아니요, 그냥 양심 싹 버리고 100%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67% 받던 그 지지율도 안보적으로 박살이 나고 경제적으로 박살이 난다라고 하면요, 정권이 교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연장이 안 됐던 이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경제 박살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연장 자체가 미국의 정치 공학적으로는 극도로 경계한다라는 거죠. 미국은요, 자국에 불리한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경계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요, 부정적인 시그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계속 보내겠죠. 코리아 엑소더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보고서, 국무부 이런 성명들 때리면요, 한국은 아직 휴전 국가지, 언제 전쟁 날지 모르지, 이런 불안한 판에 돈을 태울 수 없어 라고 빤스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을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야, 한국과 일본 너네들이 찐친하게 붙어서 나와 함께 가야 되는 거지. 야, 한국이 이탈해가지고 중국 편에 붙으면 한국 중국 편 먹고 일본 미국 편 먹어가지고 지금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죠.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요, 쉽게 깨트릴 수 없는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의 대못을 박으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한국 정부가 이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동맹의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제적인 고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게는요, 한국의 좌파 정권 탄생은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구멍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트럼프식 실용주의 노선의 한국 정부가요,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제적 번영을 담보로 안보적 굴복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친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대한민국이요, 경제와 안보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겁니다. 이재명을 뽑은 죄,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국방부 보고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전 경험 없는 중국의 도박은 공산당의 파멸로
끝낼 것이다 라는 거고, 준비 안 된 동맹에게 미국은 더 이상 공짜 점심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거고, 중국 똥꼬에 줄 서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아작이 난다 라는 거고, 환율 1,500원 뚫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박살은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깜빵을 가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라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행이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